광명 2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합장 해임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철저히 증거 서류들과 함께 사실관계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밝혀드리는 사실관계를 보시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각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임 사유서는 총 6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일반 분양가 산정 결과 및 용역 계약에 대한 책임. 두 번째, 공사비 검증 용역 계약 부적절에 대한 책임. 세 번째, 중도금 대출 혼란 가중에 대한 책임. 네 번째, 네이밍 선정의 건에 대한 조합원 기만 책임. 다섯 번째,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위반. 여섯 번째, 조합원의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조합원들께서 그동안 충분히 겪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배업에서는 조합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해임 사유 위주로 증빙 서류와 함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임 사유는 일반 분양가 산정 결과 및 용역 계약에 대한 책임입니다. 조합이 받은 일반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2천만 원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분양가가 나온 원인은 단순히 정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컨설팅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능력 있고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실관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명 2구역의 일반 분양가 산정 용역 계약서입니다. 조합장은 용역업체 3개를 추천받아 대의원회에 올렸고 대의원회에서는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의 업체를 투표로 뽑아 2021년 3월 29일 계약했습니다. 계약업체는 A라는 회사와 더라는 두 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기본 용역비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를 1,900만 원 넘게 받을 시 일반 분양 수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A라는 회사의 계좌에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조합장은 일반 분양가 산정 용역 계약을 하면서 주변 구역에 비해 매우 과다한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터무니없는 2천만 원의 일반 분양가에도 업체는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만약 분양가가 2,500만 원이 나왔다면 10%인 약 120억 원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구역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제일 왼편은 광명 1구역의 계약서인데 기본 용역비 1억 7천만 원에 일반 분양가 2,200만 원 이상 시에만 인센티브를 받아갑니다. 또한 최대 상한치가 6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광명 11구역 계약서인데 기본 용역비 2억 원에 일반 분양가 2,300만 원 이상 시에만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입니다. 역시 1구역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오른쪽은 저희 광명 2구역보다 세대수가 3배나 많은 둔촌 주공인데 기본 용역비 2억 7천만 원의 인센티브입니다. 저희 광명 2구역의 용역 계약은 타 조합을 봤을 때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술 용역은 나라장터라는 조달 사이트에 전자공고를 통해 일반 경쟁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화면은 최근 6개월 동안 일반 분양가 용역 검색 결과입니다. 거의 전부가 일반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일반 분양가를 1,910만 원만 받아도 인센티브가 2억 원이나 되므로 쉽게 1억 원이 넘는 용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용역비를 5천만 원으로 하고 인센티브 퍼센티지를 높여 국토부의 입찰 관련 법규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2달 차이로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은 광명 1구역, 11구역은 모두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반 분양가 산정 용역의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우리 광명 2구역 용역 계약은 2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그중 A라는 회사가 대표사로 용역비를 받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자본금 500만 원의 소규모 신생업체로서 법인 소재로 되어 있는 곳은 공유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신뢰가 가십니까? 나머지 컨소시엄의 한 개사인 는 다른 곳의 실적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곳은 노량진 구역, 삼성 구역, 광명 구역입니다. 이곳은 철거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즉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분양가 산정 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 산정 용역 입찰 결과입니다.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통해 심사 완료된 일반 분양 세대수, 건수, 최고 가산비 인정 실적 등을 평가하고 2억 7천만 원의 인센티브로 계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 1구역, 11구역 또한 용역 실적 제한을 두어 우수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나온 원인인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합장이 일반 분양가 용역 계약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해임 사유는 공사비 검증 용역 계약 관련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합은 21년 2월 사업비를 947억 원 증액시켜 관리처분을 변경하였고, 이에 조합원 700여 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비 검증 요구를 하여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입찰 공고 후 5개 업체가 입찰 참여하였고, 그중 이사회에서 심사를 통해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한 결과로 둘 중 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더 가 7억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더는 일반 분양가 용역 계약 업체와 동일한 바로 그 업체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용역 입찰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입찰 공고문을 임의로 변경하여 동일한 용역 실적도 없어 보이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래 화면은 2021년 8월 6일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입찰 공고문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2000세대 이상의 공사비 검증 용역을 한국부동산원과 해본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최저가 입찰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고 의결받았습니다. 위는 대의원회 의결 후 며칠 뒤 조합장이 공고한 실제 입찰 공고문입니다. 놀랍게도 입찰 참가 자격에서 2000세대 이상의 관련 실적이 빠지고 최저가 순으로 심사한다는 말도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대로라면 입찰 참가 자격도 아예 없었던 일반 분양가 용역업체가 다시 공사비 검증 용역을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광명 2구역 공사비 검증 용역은 7억 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다른 구역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광명 2구역 입찰 결과를 보니 입찰에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계약된 7억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써내고도 이사회에서 탈락시킨 업체가 2업체나 있었습니다. 물론 최저가 업체가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실적 등 점수가 낮아 탈락시켰을 수 있지만 계약한 업체도 공사비 검증 용역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높은 가격임에도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관련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했다는 당시 입찰 적격 심사표를 정보 공개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광명 2구역 조합원 여러분, 위와 같은 해임 사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증거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이배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해 총대 메고 나선 이유는 조합의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현 조합에게 우리 구역 사업을 믿고 맡기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입주가 혹시라도 늦어질까봐 저희 또한 눈을 질끈 감고 모르는 척 외면해왔습니다. 그 결과 조합장과 임원들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조합원과의 소통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조합 사업비를 조합 해산 때까지 믿고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해임 총회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